가게 창문에 붙은 낡은 할인 포스터를 뜯을 때 손가락에 먼지가 묻었다. 햇살이 창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가 빛을 타고 떠다니는 걸 보며 마침내 이곳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무겁게 눌렸다. 별거 한지 벌써 한 달. 남편 민준이 마지막으로 이 가게에 왔을 땐 이따가 사람 불러서 치워줄게라며 떠나갔지만 결국 온 건 나뿐이었다. 내가 직접 디자인했던 선반 위에선 예전에 잘 팔렸던 손수 제작 잼병들이 뒤섞여 있었고 카운터 및 서랍에는 민준이 즐겨 마시던 콜라 캔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손으로 콜라 캔을 치우려던 순간 뒤쪽 현관문이 짝하며 갑자기 열렸다. 나는 놀라서 몸을 돌렸고 거기 서 있는 건 시어머니 영자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금색 헤어스타일에 화려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이름이 새겨진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번 쳐다본 뒤 코를 풍기며 선반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거 뭐 떼어 팔 거야? 남편 없으니 가게도 못 버티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예전엔 시어머니의 말에 항상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라며 굴복했지만 이젠 그런 힘이 안 났다. 그냥 내 물건을 치우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웃음소리를 내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톱에 발린 붉은 네일이 나의 팔짱을 살짝 건드렸다. 물건. 이 가게도 민준이 돈 투자해서 세운 거 아니야? 내가 뭘 이내 물건이라고 해? 그녀는 선반 위에 놓인 잼병을 살짝 밀어냈다. 병이 기울어지며 바닥에 떨어질 뻔했을 때 나는 재빨리 잡아냈다. 조심해주세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웃었다. 이제 내 말에 대꾸하네? 민준이 옆에 없으니 용기가 생겼어? 그녀는 나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정말인데 남편 떼고 못 살 거지? 내 부모도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려 할지 몰라. 그 말이 나의 귀를 스쳤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잼병을 꽉 쥐었다. 유리병이 손바닥을 눌러 아프지만 그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훨씬 아팠다. 그녀는 계속해서 입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머릿속 어딘가에 잠들었던 무언가가 살짝 깨어나기 시작했다. 손에 쥔 잼병 라벨이 주름지고 유리 표면에 땀이 맺혔다. 시어머니는 나의 반응을 보며 입꼬리를 치켜 올렸다. 그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 위에 놓인 판촉물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긁어내며 말했다. 이런 싸구려 스티커 붙이고 뭐 돼? 예전에 민준이 내가 가게 운영 잘한다고 속삭여줬을 때 나부터 안 믿었어. 나는 입을 다무렸다. 작년 가을 가게가 가장 잘 나갔을 땐 시어머니가 며느리 덕분에 민준도 마음 놓여라며 겉으로는 칭찬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손님도 많고 말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가로챘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지? 결혼도 모자라니 사업도 안 될걸. 여자는 결혼이 첫 직업인데 넌 그 첫 직업도 망쳤어. 그녀는 선반 사이로 걸어 들어가 가장 안쪽에 놓인 팔레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이 지난 흔적이 묻은 전자레인지가 들어있었다. 이거 왜 안 버려? 민준이 새로 사준 건데 내가 못 쓰니까 방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레인지 표면을 문지르며 웃었다. 그 레인지는 작년 내 생일에 민준이 선물한 건데 지금은 그의 존재마저 아련하게 느껴졌다. 버리려고 정리 중이에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레인지를 다시 팔레트에 넣고 나에게 돌아왔다. 그녀의 눈이 나의 얼굴을 위아래로 쳐다보며 마치 나를 평가하듯 했다. 동네 할머니들도 말해. 그 집 며느리 결혼도 못 잘하잖아. 가게도 망치겠다 지러잖아.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카페 앞에 어머니와 아이가 노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가야, 힘들면 돌아와. 눈물이 뒤덮였다. 시어머니는 나의 눈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울어. 지금 울면 뭐 돼? 민준이 돌아올 거야? 그는 이제 너보다 나랑 더 가까워졌어. 그녀는 손가방을 열고 화장품을 꺼냈다. 거울에 살짝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오늘 민준이 저녁 식사해달라고 부른 거야? 너는 혼자 이 가게 정리하다가 배고프면 라면 먹어. 그 말이 마치 나를 버려진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잼병을 꽉 쥐었다. 이번엔 유리가 손바닥을 꿰뚫을 것만 같았고 그 아픔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조금은 덜 힘들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화장을 끝내고 가방을 매며 이따가 민준이 와서 정리 좀 도와주겠다고 할지 몰라. 너는 그냥 내 물건만 챙겨가.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마침내 눈물을 쏟았다. 눈물이 잼병 표면을 적시며 번져나갔다. 나는 카운터에 엎드려 얼굴을 감췄다. 시어머니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부모도 이런 딸 낳아 후회하겠지. 여자는 결혼이 첫 직업인데 넌 그 첫 직업도 망쳤어. 그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나의 마음을 베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으로 민준 잘 챙겨주세요라며 미소를 띤 모습. 첫째 달마다 보내주던 과자 상자. 가게를 열 때 잘 될 거야라며 겉으로는 응원해주던 모습. 뒤재보면 그 모든 게 다 표면적인 거짓이었다. 별거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얼굴을 떼고 거울을 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못생겼다. 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돼. 혼자 속삭였다. 그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항상 참고만 있었다. 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억눌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참을성이 다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끼워 넣어 모욕한 건 나에게는 결코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다. 나가 대학을 갈 때 밤새워 세탁을 하며 아가야, 편히 공부해라며 위로해줬고 가게를 열려고 결심했을 때도 돈이 부족하면 말해라며 지원해줬다. 그런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후회하겠지라며 말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손에 쥔 잼병을 내려놓고 서서 창밖을 봤다. 햇살이 점점 낮아지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마음속에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차츰 눈을 뜨고 있었다. 그건 복수의 생각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 민준이 나와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 나는 카운터 서랍을 열고 민준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을 켰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엔 민준이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줬지만 별거 이후로 바꾼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다시 넣고 손가락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다.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말로 맞받아치는 건 너무 가벼웠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진정으로 아플 만큼, 후회할 만큼의 타격을 줘야 했다. 문득 민준이 최근에 자주 외출하는 걸 떠올렸다. 별거 전부터 그는 업무가 바빠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다. 그때는 그래도 일이니까라며 믿었지만 이제는 의심이 생겼다. 그는 정말로 업무 때문에 바빴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손을 펴보았다. 아까 잼병을 꽉 쥐었을 때 생긴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자국을 보며 마음속에 복수의 계획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먼저는 민준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것이 복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트북을 서랍에 넣는 손이 멈췄다. 현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심장이 갑자기 쫄깃해졌다. 민준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나는 몸을 살짝 돌려 현관을 바라봤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늦추고 있었고 눈 밑엔 검은 자국이 보였다. 문서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본 뒤 어머니는 갔어?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에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한 걸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민주는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카운터 앞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턱을 괴고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그래서 울었어.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놀랐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행동을 눈치챈 건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차가움만 느껴졌다. 아니야.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주는 웃음소리를 내며 그럼 왜 눈이 붉어? 너도 어른인데 좀 성숙해지자.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또 찔렀다.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는 나에게 성숙해지라고 말하는 거였다. 어머니가 내 부모님을 모욕했어? 나는 결국 말을 꺼냈다. 민준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잠시뿐이었다. 어머니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거야? 내가 좀 양보하면 안 돼? 그의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양보.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내 부모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양보하라고? 그럼 내가 모욕당하는 거는 괜찮은 건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나도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한데 집 안일로 또 짜증나게 하지 마. 그는 나에게 화를 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이 남자가 정말로 내가 결혼한 남편인지 의심이 갔다. 그래서 너는 어머니 편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민주는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나의 엄마야? 너는 그걸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마지막 칼을 꽂았다. 나는 이제 민준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다. 민준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내일 아침에 이 가게 정리 끝내? 나중에 사람 불러서 치울게? 라고 말하며 뒤로 돌아갔다. 그는 나의 반응도 묻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다시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다. 민준의 차가움은 나의 복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민준의 방문 소리가 멈춘 뒤 가게는 죽은 듯한 침묵으로 뒤덮였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서 오랫동안 정신없이 앞을 응시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민준의 차가운 태도가 번갈아 머릿속을 지배하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은 앉아있기 싫어졌고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만 넣고 현관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코를 스쳤을 때 어깨가 살짝 놓였다. 거리를 걷다 보니 예전에 민준과 함께 자주 갔던 카페가 보였다. 창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니 커플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이 또 아팠다. 그때 우리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나는 카페 앞을 지나치고 계속해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등불이 켜진 거리가 점점 적어지고 차도 드물게 지나가는 곳에 왔을 때 갑자기 익숙한 차 모습이 보였다. 민준의 차였다. 검은색 SUV.
번호판도 기억에 나는 걸 보니 틀림없었다. 그는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왜 있을까? 의구심이 생겨. 나는 건물 뒤로 숨어서 차를 관찰했다. 차 문이 열리지 않고 실내등만 켜져 있었다. 살짝 다가가 보니 민준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문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다. 평소엔 무표정하거나 심술궂었지만 이때는 미소를 띤 채로 말을 하고 있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나는 더 가까이 갔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하지만 거리가 좀 멀어서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돈 계약 안에는 몰라라는 단어는 살짝 들렸다. 내 심장이 쫄깃해졌다. 돈, 계약. 그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약 10분 뒤. 통화가 끝났다. 민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다른 핸드폰을 꺼냈다. 그 핸드폰은 나한테는 본 적 없는 모델이었다. 그는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게 많았다. 민준이 차에서 나와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기 싶었지만 겁이 났다. 만약 발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비밀을 알아내야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건물 문틈으로 살짝 들어갔다. 안에는 어두컴컴한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민준의 발자국 소리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들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민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돈은 다음 주까지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할 거야. 목소리가 매우 심술궂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참고 듣고 있었다. 아내는 아직 모른다. 그녀는 그냥 가게 정리하는 걸 신경 쓰고 있을 뿐이야. 그 말을 듣자 나의 손이 떨렸다. 그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돈과 관련된 큰 일로 보였다. 잠시 후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내려온다. 나는 급히 복도 구석으로 숨어버렸다. 민준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는 다시 미소를 띤 채로 건물을 나갔다. 나는 그가 차에 타고 떠난 뒤 겁부터 안도하며 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민준이 불륜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재물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그의 비밀을 확실히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마음이 단단해졌다. 민준의 차가 사라진 뒤 나는 아직도 벽에 기대어 심장박동을 가누려 했다. 아내는 몰라 돈 계약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며 온몸이 떨렸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민준이 나를 속이고 아마도 불륜과 함께 재물 관련된 아찔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가게는 그대로 두고 민준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금살금 방 문틈을 살펴봤다. 안에 불은 꺼져 있고 잠소리도 들렸다. 안심하고 나는 거실로 갔다. 민준이 평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다. 아까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화면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잠금 시간이 지났는지 혹은 그는 그냥 안 잠그고 뒀는지 모르겠다. 내 손이 떨리며 노트북에 접근했다. 마음속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만약 중요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접고 노트북 화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문서 메일함을 열었을 때 숨막히는 내용을 발견했다. A 회사 자금 5천만 원 이체 완료 비밀 계좌로 추가 이체 보내는 사람은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내용을 보면 민준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카톡 대화창을 열었을 때 한 여성과의 애매한 대화가 보였다.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해외로 갈까? 아내는 그냥 가게 정리하는 걸 신경 쓰고 있어. 그 대화를 보면서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불륜이 확실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아마도 앞서 통화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급히 USB를 꺼내 이 모든 내용을 복사했다. 메일, 카톡 대화, 계좌 이체 기록 모든 증거를 저장한 뒤 USB를 가슴에 넣었다. 이제는 복수의 핵심 무기가 손에 들어왔다. 나는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전엔 사랑했지만 이제는 증오만 느껴졌다. 밤새 잠을 설치웠다. 핸드폰에 저장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고 복수 계획을 세웠다. 첫째, 민준의 주요 업무 파트너인 김대리에게 증거를 보내야 했다. 김대리는 성격이 직접적이고 공정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보면 협력 관계를 제고할 것이다. 둘째, 시어머니에게는 불륜 사진과 이체 기록을 보내야 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믿고 나를 모욕했지만 이 증거를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셋째, 할아버지에게도 증거를 제출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가족에서 가장 권위가 높고 정의감이 강했다. 그에게 증거를 보면 민준과 시어머니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오늘 저녁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나에게 준 아픔과 모욕을 배로 갚아줄 것이다.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척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후 3시. 가게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익명 이메일 계정을 열었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고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버튼을 눌렀다. 이메일이 보내진 확인 메시지가 뜰 때 가슴이 살짝 뛰었다. 이것이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약 1시간 뒤 가게로 돌아왔다. 민준이 이미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 뒤로 가며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평소처럼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살짝 긴장된 걸 느꼈다. 아마도 김대리에게 연락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민준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네, 김대리, 무슨 일인가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 나는 카운터 아래로 몸을 숨기며 그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자료. 어떤 자료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떨리고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준은 폭발하려는 것처럼 일어섰다. 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누가 그런 자료를 보냈어? 라고 혼잣말했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입을 다무고 있었다. 드디어 그도 조금 불안한 맛을 보았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나도 살짝 들을 수 있었다. 민준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어? 누가 나한테 이상한 메일 보냈어. 사진도 있고 계좌 기록도 있어.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오해. 사진 속 사람 너 아니야? 계좌번호도 너의 거 아니야? 너 이제 곧 집에 와. 내가 직접 물어봐. 전화를 끊은 뒤 민주는 벽에 힘을 기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고 어떻게 라고 속삭였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가 살짝 떴다. 첫 타격은 성공했다. 김대리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민준에게 압력을 주고 있었고 그는 이미 패닉에 빠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에게 말했다.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혹시나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가요? 그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나를 돌아보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였어. 그 자료를 보낸 건 너였어? 나는 미소를 짓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게 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분노가 보이지만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복수의 첫 단계였고 다음은 가족 내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시간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지지만 나는 여전히 차분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증거 하나 없이 나를 의심할 뿐이었고 그 불안함이 눈에 띄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나 민준 씨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내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그때 현관문이 쾅하며 세게 두드려졌다. 심장이 살짝 뛰었다. 누가 이 시간에 오지?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봤다. 엄마. 그는 혼잣말하며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가 화를 낸 얼굴로 들어왔다. 민준아, 너 이거 봤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민준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나가보낸 불륜 사진과 계좌 기록이 보였다. 이거 뭐야? 너 정말로 그 여자랑 사귀고 회사 돈도 빼돌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민준은 급히 시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다. 엄마, 여기서 말하지 마요. 사람들 들을 수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쳤다. 뭐가 사람들 들리냐? 너 이런 짓을 해서 나도 얼굴을 떨구고 있어. 문서 시어머니는 카운터 위에 놓인 잼병을 3개 치웠다.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뒤로 살짝 물러났다. 시어머니의 패닉이 겉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누가 저런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민주는 소리치며 변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해. 계좌 번호도 너의 거고 사진 속 사람도 너잖아. 너 이제 왜 이러냐.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다. 민준의 여동생인 예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빠, 무슨 소리 이렇게 시끄러워? 예진은 놀란 표정으로 안을 봤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유리와 화를 낸 시어머니, 긴장한 민준 그 모든 걸 보고 예진은 눈을 떴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예진이 시어머니에게 묻자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예진에게 보여줬다. 야 예진아, 너 오빠 이거 봐. 불륜도 하고 돈도 빼돌렸어. 예진이 사진을 보자 입을 크게 벌렸다. 오빠, 이거 진짜야? 너 왜 이런 짓을 해? 민주는 예진까지 자신을 향해 화를 내자 더욱 당황했다. 아니야, 예진. 누가 장난치는 거야? 너도 오빠를 믿지?
하지만 예진은 그의 말을 의심했다. 오빠, 사진 속 장소는 너 직전에 여행 갔던 곳 아니야? 그리고 이 계좌 기록, 너 최근에 큰 돈을 썼다고 말했잖아. 예진의 질문에 민주는 대답을 못했다. 그는 입을 다무고 방황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울고 예진은 민준을 탓하며 소리쳤다. 가게 안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며 조용히 카페 의자에 앉았다. 가족 내부의 붕괴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예진은 오빠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민주는 모든 사람의 의심을 받으며 고립됐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결과였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나 할아버지에게 말할 거야. 이런 짓을 해선 안 돼. 라고 외쳤다. 민준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내던지고 현관으로 갔다. 예진도 뒤를 따라갔고 민준은 혼자 남아 벽에 기대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 씨. 모든 게 뒤집힌 거죠?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가족의 혼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고 다음은 할아버지를 불러 최종 대결을 벌일 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들어올 때 가게 안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분은 평소처럼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눈썹을 찌푸린 채로 민준을 바라보셨다. 시어머니는 할아버지 뒤에 붙어 있고 예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양옆을 살피고 있었다. 민준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낮췄다.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다. 지민아, 내가 말하려는 거 다 말해라. 숨기지 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서 USB를 꺼내고 노트북에 연결했다. 할아버지, 시어머니, 예진 씨.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화면에 계좌 이체 기록, 불륜 대화. 심지어 민준이 그 여성에게 집값의 일부를 선물한 계약서까지 띄웠다. 민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2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과는 1년 전부터 사귀고 계셨어요. 이 계약서는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인데 민준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서 그 여성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셨어요. 민준, 이게 진실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민준은 고개를 들고 아버님, 그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치켜들며 가로챘다. 그만해. 증거가 이렇게 나온데 뭐라고 변명하겠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민준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지민아, 너 이거 왜 그렇게 만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야? 너 때문에 민준이 망치겠어.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소리쳤지만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봤다. 시어머니, 지난주에 민준 씨가 그 여성분에게 보낸 5천만 원.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당신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아니, 그건 할아버지. 이것은 시어머니의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나는 화면을 넘겼다. 시어머니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영자, 내가 도 알고 있었냐? 왜 안 말했어? 그분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았다. 아버님, 민준이 외로워하는 줄 알았어요. 지민이랑 안 맞아서. 그래서 돈을 주고 불륜을 용인했어?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고 울기만 했다. 예진은 이 모든 걸 보고
오빠. 시어머니, 너희 정말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민주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잘못이 있어요. 그녀는 가게 운영도 못하고 집안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입 다물어.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지민아가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집을 지켰을 때 넌 뭐 하고 있었어? 다른 여자랑 노는 거냐?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뒤 민준, 너는 회사에 갔고 이혼하라. 지민아에게 배상도 해줘. 그리고 영자아, 너도 이제 혼자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 할아버지의 결정적인 말에 민준과 시어머니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에게 맡길 거예요. 배상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 외에 강남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거 아니니? 취소하셔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연민이 남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에게 와서 붙잡았다. 지민아, 제발 용서해줘. 민준이 잘 고쳐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떼었다. 시어머니, 그런 기회는 없어요. 당신이 내 부모님을 모욕했을 때, 민준이 나를 차갑게 대했을 때, 모든 게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셨다. 영자아, 너는 지금 당장 집 나가. 민준, 너는 내일 회사에 갔다가 경찰에 자수해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고 현관으로 갔어요. 예진도 뒤를 따라갔고 가게 안에는 나와 민준만 남았다. 민준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정말로 용서하지 않나? 네. 나는 단순히 대답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혔고 최종 대결도 끝났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민준과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민준은 고개를 낮춘 채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다. 배상금은 다음 주까지 입금할게. 그는 목소리를 낮게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과 원한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치 녹슨 철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차분해졌다.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기고 나온 뒤 민주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지민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냐?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민준 씨, 용서하는 건 내 마음을 위한 거고 이혼하는 건 우리 관계를 위한 거예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면 되죠? 그의 눈에 눈물이 차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다음 주 배상금 1억 5천만 원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는 첫째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혼했어요. 그리고 돈도 받았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가야, 힘들었지? 이제 맘 편히 살아. 엄마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가게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예전엔 민준이 마음대로 디자인했지만 이번엔 내 마음대로 변경했다. 흰색 벽에 따뜻한 노란색 조명을 설치하고 창문에는 다양한 식물을 놓았으며 카운터는 더 넓게 만들어 손님들이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친구 예나가 도와주며 이제 이 가게가 지민이의 작은 천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달 뒤 가게를 재오픈했다. 가게 이름을 예전엔 민지 가게라고 했지만 이번엔 지민의 공간으로 바꿨다. 오픈 첫날
예나 외에도 예전에 자주 왔던 손님들도 찾아왔다. 지민아, 잘 됐다. 이전보다 훨씬 예뻐졌어. 이제 혼자 운영하냐? 힘들어도 말해줘. 그들의 격려가 나를 견디게 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정했고, 주말엔 쉬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고, 요리 클래스를 듣고, 가끔 어머니를 만나 식사도 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즐겁게 적응했다. 한날, 가게에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분은 가게를 둘러보시며,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손수 제작한 나무 장식을 내려놓으셨다. 이거 놓아두라. 행운을 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분은 미소를 띄우시며 갔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나 민준, 예진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6달 뒤, 지민의 공간이 동네에서 인기 가게가 되었다. 손님들은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나의 친절함 때문에 자주 찾아왔다. 가끔은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오늘의 나가 존재할 수 있었다. 오늘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떠 있고 거리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손에 핸드폰을 꺼내 지민의 공간 오늘 영업 사진을 올렸다. 코멘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만나요라고 적었다. 이제 나는 시어머니의 모욕, 민준의 배신을 잊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찾고 강해질 기회도 줬다. 지민의 공간에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나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야기 끝.